편집성 성격 구조를 가진 사람들의 자기 표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극을 오고 가는 두 가지 자기의 모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력한 취약성과 전능한 파괴성,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력한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무능해, 나는 혐오스러운 존재야, 나는 굉장히 창피스러운 존재야 라고 인식하는 것을 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에게 학대당할 수 있어, 경멸당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공포를 불러오게 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아주 상반되는 전능한 파괴성에 대한 자기 감각도 가지고 있는데요. 나는 전능하다. 그래서 굉장히 정정당당하고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게 되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또 한편으로 괴멸적인 죄책감을 수반한다라는 점에서 약간은 파괴적이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능감이 죄책감과 연결되는 이 고리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몇 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내가 정말로 전능한 존재라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잘못된 일은 결국은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자기 책임이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파괴적인 방식으로 죄책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그 근원이 되는 것이 이런 전능한 파괴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동성애 혐오를 편집증과 관련지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재 304페이지에 보시면은 한동안 임상가들은 동성애적 집착을 부정하는 것과 편집증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으며 그것이 몇몇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바가 있었다. 그래서 아담스와 라이트, 로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느냐? 어떤 남자들에게 이제 한 그러니까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진일 수도 있고, 뭐 영상일 수도 있고, 이런 자료들을 보여주는데, 이제 이 컨텐츠는 어떤 것이냐? 약간은, 동성애를 암시할 수 있는 이러한 사진이나 영상 자극들을 이제 이 실험 대상자들에게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났더니 뇌가 막 반응을 해요. 각성이 막 돼요. 근데 그 각성이 많이 되는 사람일수록 동성애에 대한 공포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그걸 더 공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약간은 자기가 끌리는 마음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반동 형성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배척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행동화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가설을 좀 마련할 수 있게 이제 그런 증거가 되는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편집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또 동성애를 혐오한다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떤 내담자가 왔을 때 유난히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많이 보고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 안에 혹시 편집증적인 어떤 특성이 있지는 않은지 좀 검토를 해보는 정도로는 활용을 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편 이제 문화적인 편집증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이에요. 뭐 우리 나치에서 유태인이라고 하는 한 인종에 대해 굉장히 혐오의 대상으로 그들을 상정을 하고 굉장히 박해를 했었던 모습들을 역사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문화적으로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편집증적인 증상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편집증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개념, 그러니까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특정 방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권위적 대상을 배격함으로써 그 안에서 자기를 안전하다라고 느끼고 또 나는 도덕적으로 청렴해라고 하는 도덕적인 약간 우월감 같은 것을 이제 느끼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인간의 인정 욕구라고 하는 것은 참 본능과도 가까운 것 같아요. 많은 인간의 행동을 설명해주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설리반은 이것을 단짝의 합의적 타당화라는 단어로 이러한 개념으로 설명을 한 바 있었고요. 벤자민은 이제 이것을 인정에 대한 욕구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었는데요. 내가 괜찮다고 자꾸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편집성 성격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데 그 괜찮다라고 하는 인정은 결국은 나를 박해하는 저 대상을 내가 처단했을 때, 저 사람들을 내가 배격해서 승리를 쟁취했을 때 비로소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권위적 대상에 대해서 자꾸 힘을 행사하는 이런 행동 패턴을 보이게 되고요. 결국 그 권위적 대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린 시절에 자신을 박해했었던 부모에게 도전하는 이러한 것에 대한 반복이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위협했지, 나를 박해했지, 어디 한번 당해봐, 너도 한번 굴욕감을 느껴봐 라고 하는 그런 공격적인 욕구가 이제 이렇게 발생이 되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행동화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격 구조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끈질기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타협하지 않고요. 그것을 결국은 이것이 옳다라는 어떤 확신, 인정, 증명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 집요하게 버티는 이러한 힘이 있는데 그 내면에는 사실은 그것이 부인당하고 그것이 외부로부터 그거 아니야 라는 어떤 증거를 받게 된다면 나 자신이 무너지게 될까봐 그래서 마지막 보루로서 끝까지 붙잡고 있는 집착이다. 결국은 자기 정체성이나 자존감의 허약함이 이것에 대한 집착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편집성 성격 구조의 전이와 역전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편집성 성격 구조를 가진 내담자들의 전이는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지고요. 감정적인 측면에서 강렬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부정적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치료자를 굉장히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려는 대상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틈만 나면 내 약점을 파헤칠 거야. 나를 그래서 굉장히 수치스럽게 만들 거야. 그리고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봐주지 않을 거야. 굉장히 인색하게 나를 처벌할 거야. 이러한 대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전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 장면에 왔을 때 치료자를 상당히 냉랭하게 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편집적 응시라는 이제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요. 냉정한 시선으로 상대를 뚫어져라 바라보는 것을 뜻합니다. 아주 드물게는 구세주의 이미지를 투사하기도 한다고 해요. 앞서서 이 사람들의 자기 표상이 이제 양극단으로 오고 갈 수 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어떤 무능함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전능감이었는데 그 전능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어. 모든 것이 다 이 사람은 올바르고 정당해 라고 하는 어떤 구세주의 이미지를 치료자에게 전이하는 경우도 있는데 드물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담자에 대해서 치료자 역시 역전이를 느낄 수밖에 없겠죠. 전이가 강렬한 만큼 역전이도 강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애성 성격 구조나 분열성 성격 구조를 가진 사람들에게 느끼는 역전이와 좀 차이가 있다고 해요. 이 사람들과는 약간은 미묘하게
그렇게 강렬하지 않은 수준으로 역전이가 발생하는 반면에, 왜냐하면 자기애성 성격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애초에 그 관계 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그죠? 전이도 잘 되지 않고 역전이도 없다 말씀을 드렸었고, 분열성 성격 구조 가진 사람들도 관계 맺음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뭐 이런 강렬한 감정 같은 거 서로 간에 치료 관계 안에서 느끼기가 어렵다 볼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치료자를 하여금 굉장히 불타오르는 어떤 감정의 도가니로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료자를 악한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그러면은 그때 치료자는 어떻게 느껴지느냐? 굉장히 자기 스스로는 취약하고 좀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나를 자꾸 경계하고 나를 자꾸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나 아닌데 왜 자꾸 나를 그렇게 오해하지? 라고 하면서 불안하기도 하고 또 내담자에게 적대감을 느끼게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드물게 치료자를 구세주로 여기기도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강렬한 그래 우리 한번 같이 잘해봅시다 라고 하는 막 힘이 나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우호적인 감정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또 치료자 내부에 있는 거대 자아가 건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자기애성 성격장애 성격 구조에 대해서 배울 때 그랜디오스 셀프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막 자극이 되면서 그래 내가 다 해결해 버리겠어. 좋지 않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촉발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자는 결국은 내담자가 자기 안에 홀딩하지 못해서 추방한 정서 반응을 의식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담자가 적대감을 느끼는 경우에 이것을 적대감을 추방을 하다 보니 치료자는 그 적대감에 의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담자가 또 자기는 무능하고 열등한 존재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취약한 무기력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는 또 치료자가 그에 대해서 굉장히 가학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막 이렇게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강력한 힘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대감과 두려움, 무기력과 그것을 이제 가학적으로 없애려고 하는 강력한 힘, 이렇게 상반되는 그 감정들이 강렬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이러한 그 편집성 성격 구조를 가진 사람들과의 치료 관계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편집성 성격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우기는 거잖아요. 그 어떤 팩트들을 가지고 그 팩트의 이면에 나를 공격하려는 이러이러한 악의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막 그러고 상대방을 자꾸 의심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한두 번 듣다 보면은 가슴 저쪽이 답답해지면서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자꾸 현실을 왜곡해서 보지? 좀 객관적으로 보면 좋으련만 그냥 그렇게까지 과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화도 안 날 텐데 왜 자꾸 저렇게 자기가 화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꾸 그걸 비춰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땡땡씨를 해치려고 했을까요? 막 이런 거를 자꾸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건 환자는 어떻게 느껴지느냐? 내 말을 그것 봐, 안 믿잖아. 그것 봐, 나를 의심하잖아. 내담자도 지금 의심에 가득 차 있는데 치료자도 내담자를 의심하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접근이 잘 먹히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역전이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나타나면 약간 과연 이것이 치료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 시도가 성공하기 어렵고 오히려 역시 치료자는 나를 못 믿는구나. 아휴, 받아봤자 소용없네. 라고 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